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은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단타든 중장기든 그 맞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느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라고 논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리든 맞든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사람 쫓아가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사람 쫓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시고 그다음에 다 의견을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맞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듣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짓된 정보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반드시 구분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거짓된 정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기업, 이 종목, 이것이 정말로 거짓된 종목 그리고 이게 기업이 아닌가 이런 것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이고 물론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은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장기 투자도 많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합니다. 중장기 매매도 많이 하고 단타도 많이 하고 스캐핑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중장기를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치 않아서 하는 사람이 있죠. 원치 않은 것은 물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물려서 원치 않은 중장기를 하던 계획성 있게 물타기가 아니라 추가 매매를 하는 그러한 전략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이렇게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면서도 확인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만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에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받는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의심하셔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조금 뭐 유치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종목을 잡으면 계좌가 이제 파란색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계좌가 파라면 다행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금 자체가 없어질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특징을 볼게요. 1000%, 이 1000%라는 것은 그 10배 아닙니까? 근데 1000%가 아니라 500%도 마찬가지예요. 500이던 600이던 엄청난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야, 1000%? 몇만 프로가 가는 상승하는 종목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꼬투리 잠잡을 내용이 없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000% 상승한 500%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종목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1000%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겠죠. 500이던 600이던 700이던 1000이던 만이던 2만이던 상승하는 높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건 차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상승했을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승을 했느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석할 가치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것. 이게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무엇을 가지고서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재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현대차가 어떠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그러면 그 어떤 차가 출시가 된다. 현대차를 의심하십니까? 제니시스 같은 뭐 차를 만든다. 그 제니시스 만든다? 만들 수 있고 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 제니시스 나온대. 기대에 꽉 차죠. 출시가 됩니다. 그죠? 출시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럼 그런 현대차 의심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뭐 갤럭시 뭐 어떤 폰을 만든데 출시가 된대. 그걸 의심하십니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문제가 되죠. 뭐 어떤 것을 임상한다 하면서 임상 실험의 시작 단계, 그쵸? 뭐 허가 절차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다 모든 승인이 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품이 팔린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쵸? 판매 정지도 되고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 그 문제가 돼서 뭐 정지되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 이러한 내용, 제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실적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단계면 어떻게? 주가는 이미 1000%든 10,000%든 20,000%든 올라갔다 빠지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단순하게 한 가지의 조건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재무적인 내용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유보율하고 그 다음에 부채율을 좀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그 외의 것도 볼 것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고 자산도 좀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만 봐도 되는데 그 또한 보시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에 대한 그런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거는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알고 매수 매도에 대한 클릭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중요한 자리에서 바로 상승할 거다라는 뭐 그러한 것, 아니면 조금씩 모아가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종목이 뭐죠? 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신라젠이지 않습니까? 그 신라젠 차트를 좀 볼까요? 제가 이 신라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게 별로 없는 게 뭐냐? 이미 상장 폐지가 자,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된다.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무를 보여드리고 차트를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상장 폐지가 돼서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그쵸? 종목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장기간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이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근에 계시는 분들은 그 내용과 그러한 뭐 자료, 그쵸? 기업 분석표, 차트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 않은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설명이 어렵죠. 그 정지된 거래가 정지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정지만 된 것이 아니라, 자, 재무적인 것을 한번 보셔야 된다. 제가 유보율 부채 이렇게 좀 본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부채도 이렇게 줄고 있고요. 유보율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실적을 보시면 엄청난 손실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게 손실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손실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알면서도 안 돼요, 이게. 알면서도 누군가가 또는 어느 소문에 의해서 이 종목을 잡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라젠을 갖고 계시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주주분들께 제가 좀
안 좋게 좀 들릴 수는 있지만 확인을 그냥 하셔야 되고, 이거를 또 확인을 제가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언짢게 좀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저점에서 지금 1200%를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따질 게 있죠. 제가 이미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 주주인 이 회장이 고점에서 매도했다. 그죠? 뭐 많은 물량을 이미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상하게 상장하고 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를까? 이러한 부분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말씀을 또 해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이러한 종목이니까 1000%가 나오는 거야. 뭘 잡아서 1000%를 먹겠느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걸 매매를 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서 이렇게 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된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사서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사서 100%, 50% 먹고 빠진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실 이유가 있겠느냐. 대부분 이런 1000%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좀 위험하게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이런 또 1000%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의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빠져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 1000%갈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 이것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많습니다. 많은데 종목 제가 다 좀 말씀드리기 그래서요. 코오롱 티수 좀 볼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좀 강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 최근에 있어서도 단순한 기술적 내용이 아니라 이 기업이 도대체 뭐가 문제이냐. 코오롱 티수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신라진이 뭐가 문제가 되고 그렇죠. 이미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지나서 확인되고 그 전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렇죠? 아까 뭐 자동차, 뭐 핸드폰, 휴대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코론티스진 같은 경우에도 자, 재물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유보율에 비해서 부채율이 너무 없어요. 완벽하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보율이 이게 지금 몇이죠? 5000%인가요? 5000%가 아니에요. 500만이에요. 500만.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 프로입니다. 그죠? 지금 서울 인구가 몇 명이죠? 네. 자, 이게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 건데 이렇게 좋다라고 해서 완벽하다. 이게 저는 그때 제가 코너티 시즌에 대해서 매매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을 설명드렸을 때 이걸 말씀드렸어요. 너무 이상하다. 이거. 그렇죠? 저만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우회가 계좌가 빨간 게 아닙니다.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제가 이런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1000%안 올랐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한 번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죠. 여기에서. 그리고 주가가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주가를 만드는 이런 형상,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어노티 수준을 매매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라젠 가볼까요? 자, 신라젠 보시면 상장 가격도요. 그쵸? 이거는 아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코오롱티 수준도 마찬가지고 코오롱티 수준 7, 8만원 시작, 신라젠 이거는 여기에서 정리하냐 여기에서 정리하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거래량이 많지 않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개인들이던 누구든 엄청난 매수하고 회장은 위에서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이런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약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 안 보이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안 보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재무제표의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 차트에서 자 차트에서 그 시가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상장되는 그 시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을 봤을 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의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너무나 많은 것 중에 왜 그래야 되는지 단순하게 그냥 누구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제가 아는 것 그런 것을 좀 말씀을 조금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